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국회 방송을 압수수색해 관련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대검 국감에서 수사 결과로 말씀드리겠다고 답변한 지 하루 만에 전격 압수수색입니다.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오늘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에 사건 기록을 정 교수 측에 공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검찰이 오늘 종편 채널 요건을 맞추려고 직원 명의 등 차명 대출금을 동원해 자본금을 편법 충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매일경제방송 MBN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여야는 오늘도 공수처 설치를 두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법안 통과 캐스팅 보트를 쥔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 법안 내용을 집중 분석했습니다. 10월 18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여야가 공수처 대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이 어떤 입장과 태도를 취하느냐가 처리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 설치 법안이 패스트트랙을 타고 법사위에 넘어와 있는데요. 법률방송 집중기획 공수처 충돌 쟁점 그 세 번째 보도. 오늘은 권은희 의원안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 법안의 정식 명칭은 고위공직자 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과 비교하면 고위공직자의 부패 수사와 처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상시적으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부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독립적인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 부패수사처를 설치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해 국가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대법원장과 대법관 및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장차관급 정무직 공무원,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등 수사 대상 고위공직자도 두 의원안이 대동소이합니다. 공수처의 처장과 차장 각 1명과 공수처 검사, 수사관들을 두도록 하고 있는 것도 큰 틀에서 같습니다. 공수처장은 국회의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두고 여야 추천 각 4명의 위원 등 7명의 위원 가운데 6명 이상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는 방식도 같습니다. 권은희 의원안과 백혜련 의원안이 다른 점은 권은희 의원안은 처장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백혜련 의원안은 대통령이 처장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은희 의원안은 인사청문회 이후 국회 동의를 받아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장 지명 이후 인사청문회 과정까지 새로운 논란이나 의혹 등이 제기됐을 경우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공수처장 임명을 실효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법무부 산하에 각종 특별 수사청이 있는데 그와 같은 그 수사청의 헤드에 대해서는 임명할 때 의회의 인준을 받도록 하고 있는 그런 입법 정신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처장 임명에도 민주적 통제 장치를 더 넣는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러한 점은 훨씬 더 인사권을 대통령으로부터 좀 더 독립적으로 일단 설립되는 공수처에 다른 고위공직자에 대한 기소권은 기존처럼 검찰에 부여하고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한 기소권만 공수처에 부여하도록 한 것도 두 의원안이 같습니다. 다만 백혜련 의원안은 공수처가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는 반면 권은희 의원안은 별도의 기소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7명 이상 9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되는 심의위원회는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 법안은 해당 사건의 수사처 검사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소제기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는 검찰개혁 방향 관련 공수처가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완충 견제 장치입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러한 수사 내용을 진행을 해왔다라고 했을 때 네. 이러한 수사 내용을 설명을 하고 이 사안이 기소돼서 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네. 이 사안에 대한 배심원단을 네. 구성을 하고 그 배심원단의 판단을 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취지에도 불구하고 기소심의위원회를 두고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먼저 실정법상 검사에게만 기소권을 주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과의 충돌입니다. 공수처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부여하는 데 대해선 과도한 권한 집중이라든지 옥상옥이라든지 하는 비판은 있을 수 있지만 검사의 기소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형소법과의 충돌은 없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아닌 민간인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에 기소권을 주는 건 현행법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지적입니다. 지금 공수처법에서 만약에 권한의안이 통과돼서 법률이 되잖아요. 네. 법률이 되면 공수처법이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돼 있는 검사의 기소권과 관련해서 검사가 아닌 기소심의위원회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그렇게 규정함으로써 형사소송법 규정과 공수처법 규정이 충돌하게 되죠. 판검사 등에 대한 기소만 기소심의위원회 판단을 받도록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공수처의 다른 고위공무원 수사와 판검사 등에 대한 수사와 기소의 차이를 둬서 분리할 명분이나 이유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권은희 의원안도 조금 자기 모순적인 게 심의위원회를 둬가지고 별도의 통제장치를 마련하자 할 것 같으면은 기소권을 굳이 제한할 이유가 없거든요.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기소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특정한 신분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주면서 그것도 기소심의회를 거친다. 이거는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사개특위 공수처 법안 논의 과정 중에도 이런 논의와 지적들이 백가쟁명식으로 제기됐고 이에 당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여러 공수처 법안들 가운데 일단 민주당 백혜련 의원안과 미래당 권은희 의원안 2개 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으로 잠정 합의한 측면이 있습니다. 한국당이 공수처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일단 공수처 설치 법안 관련해서 캐스팅 보트는 제3당인 바른미래당이 쥐고 있는 형국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안으로 갈 것 같아요. 어쨌든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데가 바른미래당이니까 이제 거기 의견에 따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들기는. 민주당이 정의당과 합세한다 해도 바른미래당 협조 없이는 독자적으로 공수처 설치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미래당 의견을 어느 정도로 수용하느냐, 그 결과로 미래당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가 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 1차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어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선 국회 법사위 대검 국감이 열렸는데요. 대검 국감 하루 만인 오늘 검찰이 여야 국회의원 110명이 고발당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국회 방송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고발 사건 수사 대상 의원은 모두 110명입니다. 자유한국당 60명, 더불어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그리고 문희상 국회의장까지 총 110명입니다. 앞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남부지검 공공수사부는 의원 110명에 대한 국회법 위반, 특수감금, 폭행 등 혐의 고발 사건 관련 1.4TB 분량의 폐쇄회로 CCTV, 방송사 촬영 화면 등을 지난달 10일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검찰은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오늘 오전 10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의정관에 있는 국회방송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대부분 경찰 조사 당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반면 모두 60명의 의원들이 고발당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경찰에 이어 검찰의 거듭된 소환 요구에도 일체 불응하고 있습니다. 의원 신분이 아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만 지난 1일 검찰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진 출석해 5시간 동안 아무 진술도 안 하고 묵비권을 행사하고 돌아갔습니다. 황 대표는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 패스트트랙에 의한 법안 상정은 불법이기 때문에 평화적 방법으로 저항하는 것은 무죄다. 그렇기에 한국당은 소환에 응할 수 없는 것이다라며 당에 당부한다. 수사기관에 출두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한국당 소속으로 이번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피고발인이기도 한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지난 7일 서울 남부지검 국감에서 송상현 지검장에게 순수한 정치 문제이고 사법 문제가 아니다. 정치 문제다. 검찰이 함부로 손댈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선 법사위원장이 수사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는 항의가 쏟아졌고 이 와중에 여상규 위원장이 여당 김종민 의원에게 웃기고 앉아있네 진짜 XX 같은 게 아주라는 막말을 해 욕설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에 어제 대검 국감에서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한국당 측에서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피의자에게 그런 관용을 베푼 적이 있냐고 질의했고 윤석열 총장은 국회 회기 중 의원을 강제 소환하는 것은 어려운 일 아니겠나라고 답변했습니다. 같은 당 이철희 의원은 더 직접적으로 황교안 대표가 한국당 의원들 출두 못 시키겠다고 하는데 윤석열 총장 기계면 한마디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전관예우하는 것인가 하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윤석열 총장은 그런 경우마다 한마디 하기 시작하면 매일 얘기해야 한다며 수사 결과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총장은 그러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대로 하고 있다. 걱정 마시고 어떤 사건이든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드러난 대로 밝히겠다고 거듭 법과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국회법 위반 고발에 의원들이 극도로 민감한 건 국회법 제166조 국회회의 방해죄 때문입니다. 해당 조항은 국회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행이나 감금, 재물 손괴 등을 한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단체나 여러 사람이 다중의 위력을 행사해 공용 서류를 손상하는 등 같은 죄를 저지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합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19조는 국회회의 방해죄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과 함께 5년간,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수십 명의 정치 세명이 말 그대로 검찰 칼끝에 걸려있는 셈입니다. 윤석열 검찰의 노림수는 조국 하나를 미끼로 야당 의원들 수십 명을 보내버리겠다는 것이다. 야당도 괴멸시키겠다는 것이다. 야당 의원들이 검찰에 출석하지 않아도 그대로 기소한다.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도 피의자 조사 없이 기소하지 않았나.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은 글입니다. 수사 결과로 말씀드리겠다는 윤석열 총장. 홍 전 대표의 한국당으로선 암울한 예언이 현실화될 것인지 윤 총장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에게 테러 협박을 했던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이영 변호사의 뉴스와법에서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어떤 협박을 한 겁니까? 네, 일단 뭐 검찰의 기소 내용에 따르면 그 30대 남성 이모 씨가 2016년 7월경에 그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제목이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테러 선언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내용은 조금 뭐 무서운 내용이긴 한데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 마크 리퍼트를 다시 공격할 것이다. 잘 훈련된 암살자를 준비를 시켜서 뭐 핵이 있는 도구로 대사를 죽일 것이다라는 내용의 어떤 협박성 문구가 있었다라고 하고 또 같은 달 오바마 전 대통령의 둘째 딸을 위협하는 내용의 또 글을 남기기도 했다라는 건데요. 이제 제목은 오바마 대통령과 영부인 미셸에게라는 것이었고요. 그 글의 내용은 뭐 나는 미국 역사의 유명한 한국 남자로 남기로 결심했다. 결국 나는 당신의 둘째 딸을 성폭행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좀 협박성 글을 이제 올렸다라는 내용으로 재판에 넘겨진 것입니다. 네, 그의 첫 재판이 진행된 걸로 아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나왔었습니까? 일단 그 이 씨는 본인의 혐의를 전부 부인을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제 이 씨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 혐의를 일단 부인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이 씨가 글을 올렸다라는 어떤 그런 로그 기록이랄지 하드디스크 이런 것들인데 이 씨는 지금 그 증거로 수집되어 있는 하드디스크가 이게 바뀐 것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했고 그 다음에
해킹이 된 것 같다. 본인은 그런 글을 올리지 않았다. 네. 좀 계속 이렇게 하면서 무죄를 선고해달라라고 좀 주장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1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1심에서는 그 이 씨의 어떤 이런 무죄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네. 법정 구속, 징역 1년 6월에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이 되었고요. 네. 그해 이제 이 씨가 항소를 해서 항소심에서는 이제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2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결과가 뒤집힐 수가 있었죠? 2심에서는 이제 그 증거가 불충분하다라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어 있는데 그 이 씨 측 변호인의 주된 주장 내용 중에 무엇이 있었냐면 이 주된 그 증거가 이제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가 되었는데 네. 이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진행이 되었다. 네. 그 변호인의 주장에 따르면은 이렇게 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무관한 어떠한 그러한 정보들까지도 그 수사기관에서 다 빼앗아 갔다. 네. 그 과정에서 개인의 개인 정보가 침해되고 사생활이 침해되었다. 이러한 이제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에서 그러한 주장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수집된 압수수색과 관련된 증거의 증거 능력을 배제해버리니까 이 씨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증거 불충분에 의한 무죄를 선고한 것이죠. 네. 이번 판결 변호사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 재판부, 항소심 재판부의 설시 내용이 맞다면 합당한 판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이제 경찰이나 검찰들은 이제 그 피의자를 불러다 놓고 조사를 하면서 결국은 자신들의 어떤 프레임에 맞는 증거를 취사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러면 그러한 어떤 그 과정에서 뭔가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의 증거 능력은 아주 엄격하게 판단을 해서 그러한 증거의 어떤 불법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하면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바로 우리 헌법에 규정된 적법 절차 원칙이고 그러한 적법 절차가 지켜졌을 때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도출된 결론, 재판으로 치면 판결이죠. 네. 그러한 판결이 보다 실체적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항소심 재판부의 어떤 그런 엄격한 판단은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대담하게 그런 글을 올린 진범이 좀 누군지 좀 궁금해지네요. 어쨌든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